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철입니다. 이란 주재 북한 대사관 경제 담당 참사관으로 일합니다. 낮에는 무역 협상을 주도하죠. 이란 상인들과 회담실에서 앉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미소 지으며 악수하고 무역 통계를 논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외교관 생활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변합니다. 사무실 금고를 열어요. 안에는 핵기술 설계도와 부품 목록이 쌓여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지시 아래 이란의 협력자들과 거래를 합니다. 원심 분리기 로터 같은 핵심 부품을 밀수입하는 거죠. 제 손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차가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생활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권력 구조 속에서 저는 조국의 병기라고 세뇌됐어요.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채웁니다.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 타락한 사회라는 교육이 뇌리에 박혔죠. 남조선 사람들은 배신자고 그 사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이란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평양의 추위를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어요. 하지만 최근 피로가 쌓입니다. 밤늦게 창고에서 상자를 나를 때 제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 부품들이 평양으로 가면 김정은 동지의 핵 야망이 커집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무기가 될 거죠. 그 과정에서 제 양심이 살짝 흔들립니다. 정말 조국을 위한 일인가?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대사관 복도는 항상 조용합니다. 보위부장 눈빛이 스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김정은 동지의 감시망이 도처에 있죠. 한 번의 실수로 숙청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알았습니다. 과거 동료가 사라진 소문, 권력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칼날, 낮 회담에서 이란 브로커 레이장과 만납니다. 그는 웃으며 부품 샘플을 건넵니다. 좋은 거래다. 제 손이 떨리지 않게 노력합니다. 밤에 혼자 금고를 잠글 때 제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피곤한 눈빛, 세뇌가 여전하지만 공허가 커집니다.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 강하지만 가끔 의문이 스칩니다. 저런 사회가 정말 그렇게 나쁜가? 하지만 바로 지웁니다. 체제의 교육이 제 머리를 채웁니다. 아내 박미경은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테헤란 거리를 걸을 때 일상의 평화가 느껴집니다. 광철 씨,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그녀의 말에 웃습니다. 하지만 제 비밀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핵, 브로커 생활,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집니다. 김정은 동지의 통치 아래 가족조차 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피로가 쌓일수록 공허가 깊어집니다. 이 두 얼굴의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밤하늘이 테헤란 위에 펼쳐질 때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조국의 병기라는 자부심이 서서히 균열을 보입니다. 테헤란의 저녁, 대사관 식당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내 박미경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총성이 울렸어요. 한 발. 그녀의 몸이 테이블 위로 고꾸라집니다. 피가 접시를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끈적한 소리를 냅니다. 제 손이 그녀를 붙잡으려 달려들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이 희미해집니다. 미경아, 미경아, 제 비명이 식당을 가득 메웁니다. 요리사가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해져서 죄책감이 스며 보이지만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집니다.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스치듯 미끄러지며 떨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오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립니다. 왜 그녀일까? 제 삶의 유일한 빛이 꺼지는 순간입니다. 북한 대사가 급히 도착합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차가운 시선이 현장을 훑습니다. 실수다. 요리사의 오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납니다. 보위부장이 즉시 현장을 지휘하죠. 증인들 입 다물어라. 이란 경찰은 대사관 영토라 통보하고 접근 막아라. 직원들이 서둘러 피를 닦아내고 총을 치우며 흔적을 지웁니다. 요리사는 보위부장에게 끌려가며 중얼거립니다. 사고였다. 정말.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총구가 그녀를 정확히 향한 각도, 요리사의 평소 행동과 맞지 않는 어색함, 대사관 복도가 잠시 소란스럽지만 곧 죽음 같은 조용함이 내려앉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명령처럼 모든 게 은폐되고 잊히려 합니다. 권력 구조의 칼날이 스치듯 지나가며 제 슬픔을 짓누릅니다. 그녀의 시신을 덮은 천이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아픕니다. 밤새 그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빈 침대가 제 앞에 펼쳐져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왜 미경일까? 그녀는 평범한 부인이었어요. 대사관 생활의 고단함을 조용히 지탱해주던 사람. 테헤란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며 광철 씨, 오늘은 이 사과 어때? 라고 웃던 그녀.
그 미소가 제 피로를 녹여주던 유일한 순간들.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요리사의 실수, 대사관의 급한 은폐, 김정은 동지의 감시 아래 이런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숙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실종 소문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어요. 한국 같았으면 더 잔혹했을 거야. 세뇌된 생각이 제 머리를 채웁니다. 남조선은 CIA의 꼭두각시, 사람을 짓밟고 조롱하는 타락한 사회라는 교육. 그 선입견에 매달려 제 슬픔을 억누릅니다. 체제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죽음조차 체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제 영혼을 올가매요. 다음 날 대사가 저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장례를 조용히 치러라. 평양에 보고하지 마. 당의 안정을 해치지 말아라. 그의 눈빛이 차갑고 보위부장이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당의 명령이 우선이다. 내 충성을 증명할 때다. 제 감정이 무너지지만 반항할 수 없어요. 개인의 슬픔, 아내를 잃은 이 고통이 체제 앞에서 무의미합니다. 김정은 동지의 권력은 가족조차 삼키고 슬픔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미경의 시신을 관에 넣는 장면이 머릿속에 반복됩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 영원히 닫힌 눈,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은폐가 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해요. 밤에 혼자 울며 생각합니다. 체제의 잔혹성, 그녀를 지키지 못한 제 무기력함. 하지만 아직 믿기 싫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제 의심을 막아섭니다. 당의 명령이 제 영혼을 올가매고 슬픔을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녀의 빈자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고통스럽습니다. 테헤란의 장례식 날,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뜨거운 바람이 사막의 먼지를 실어 나르더군요. 검은 관이 대사관 안뜰에 놓여 있습니다. 박미경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상자, 그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제 손이 관 뚜껑을 스치자 이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평소 관보다 무거워요. 직원들이 조용히 모여들지만 분위기는 차갑고 형식적입니다. 북한 대사가 앞에 서서 짧은 추도사를 합니다. 당의 충성스러운 동지였다. 그녀의 희생을 잊지 말자.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메스꺼워집니다. 보위부장이 옆에서 감시하듯 서 있고 그의 시선이 제 등을 꿰뚫습니다. 장례는 형식적입니다. 꽃 한 송이조차 없이, 그리고 끝. 하지만 제 슬픔은 끝나지 않아요. 그녀의 빈자리가 제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홀로 관 앞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잠그고 손전등을 켭니다. 손이 떨려 뚜껑을 조심스레 엽니다. 그녀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창백한 얼굴, 영원히 닫힌 눈, 그리고 차가운 피부. 제 손이 떨려 그녀의 뺨을 만집니다. 미경아, 왜 내가?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고 제 목이 메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직도 미소를 머금은 듯 보입니다. 테헤란 시장에서 과일을 사던 그날,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관 안쪽을 더 들여다보자 충격이 제 몸을 관통합니다. 그녀의 시신 아래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천을 젖히니 차가운 금속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입니다. 원심분리기 로터, 핵 농축의 필수적인 부품. 그 표면에 이란 제조사의 미세한 각인이 새겨져 있어요. 크기는 제 손바닥만 하죠. 옆에 작은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득 찬 재거래 기록과 설계도일 거예요. 우라늄 샘플 용기까지 총 15개 품목. 밀수 물건입니다. 제 눈이 커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게 왜 여기?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군요. 체제가 그녀를 이용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도구로. 박미경의 시신이 이 부품들을 숨기기 위한 그릇이 됐어요. 제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녀의 희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손이 떨려 부품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제 피부를 스치자 구토가 올라옵니다. 이 비밀이 평양으로 가면 김정은 동지의 핵 계획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무기, 미사일과 원자폭탄.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제 울음이 터집니다. 미경아, 내가 왜 이런 짓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제 목소리가 관 안을 울리고 눈물이 그녀의 시신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만 이미 차갑습니다. 밤새 관 옆에 앉아 생각합니다. 인간조차 물건처럼 이용하는 체제. 처음으로 의심이 깊어집니다. 김정은 동지의 권력 구조는 사람을 버리는 기계예요. 숙청처럼 필요 없으면 버리고 죽음조차 이용합니다. 제 핵 브로커 생활이 떠오릅니다. 밤에 금고를 열고 부품을 세던 손. 이란 브로커 레이잔과 거래하던 순간들. 이제 그 손이 제 아내를 덮었습니다.
체제의 잔혹성, 그녀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밀수 은폐를 위한 희생이었을까? 보위부장의 눈빛이 스칩니다. 그들이 관을 조작했을 거예요. 제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공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포가 더 큽니다. 나도 언젠가 똑같이 도구로 버려질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며 제 몸이 떨립니다. 평양 복귀하면 제 이름이 숙청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칼날은 외교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 동료들의 실종 소문, 그들이 부품처럼 사라진 이야기,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립니다. 관을 닫으며 부품을 제 가방에 숨깁니다. 그녀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보듭니다. 미경아, 내가 지킬게. 하지만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비밀이 알려지면 체제가 저를 노릴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 밤을 지새웁니다. 체제의 어둠이 제 영혼을 삼키려 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세뇌된 충성이 산산조각 나고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제 머릿속에서 무너집니다. 이게 조국인가? 제 속삭임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공포가 각성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도구가 아니야. 그녀의 죽음이 제 영혼을 해방시키는 불꽃이 됩니다. 자유를 향한 첫 결의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체제의 어둠이 제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힘을 줍니다. 테헤란 아침, 대사관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위부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와 수화기를 건넵니다. 평양에서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조직 지도부 간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광철 동지, 즉시 복귀하라.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부르신다. 제 손이 떨립니다. 김정은 동지의 호출, 그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숙청의 전주국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 지체 말고 오라. 전화가 끊어집니다. 보위부장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봅니다. 준비해라. 당의 부름이다. 그의 눈빛에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아내 미경의 시신에서 발견한 부품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알고 있을까? 제 밀수 활동, 그리고 은밀한 의심들. 김정은 동지의 권력 앞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과거 동료들의 실종 소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평양 복귀는 곧 처형대행입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생각합니다. 충성과 생존 사이의 갈등이 제 영혼을 찢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배신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미경의 죽음이 제 세뇌를 흔들었습니다. 체제가 인간을 도구로 쓰는 현실. 저도 언젠가 버려질 부품일 뿐입니다. 밤의 창밖을 보니 테헤란 거리가 평소와 다르게 보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걸어다니죠. 이란도 독재 국가지만 적어도 여기선 제 목숨이 김정은 동지의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세뇌가 발목을 잡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반역자 낙인이 찍히고 조롱받을 거지라는 교육. CIA의 하수인들이 저를 이용만 하다가 버릴 거라는 공포. 체제의 선전이 제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음, 남쪽으로 가면 굴욕. 그 사이에서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십니다. 미경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경아. 제 속삭임이 밤하늘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평양행 비행기표가 제 책상에 놓입니다. 보위부장이 감시하며 짐을 싸라고 합니다. 당의 명령이다. 망설이지 마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났습니다. 미경에 관해서 본 부품들, 그 차가운 금속이 제게 준 깨달음. 체제는 저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봅니다. 김정은 동지의 칼날이 언제든 제 목을 벨 수 있어요. 과거 동료 박성호가 사라진 날이 떠오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다던 그의 마지막 말. 결국 그도 숙청됐죠.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면 같은 운명입니다. 점심시간, 보위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결심을 굳힙니다. 가방에 미경에 관해서 가져온 부품들을 넣습니다. 이 증거들이 제 생존의 열쇠가 될 거예요. 이란 브로커 레이잔에게 몰래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터키 국경으로 가야 한다. 그의 대답이 희망을 줍니다. 밤 12시, 바자르 입구에서 만나자. 제 심장이 뜁니다. 탈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공포도 큽니다. 잡히면 고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불신도 여전합니다. 그들이 날 받아줄까? 이용만 하고 버리지 않을까? 세뇌된 의심이 머리를 맴돕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양은 확실한 죽음, 남쪽은 불확실한 미래.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미경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저녁, 대사관 복도를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동료들이 잘 다녀오라고 말하지만 제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보위부장이 제 뒤를 따라다니며 감시합니다. 내일 새벽 공항에서 만나자. 그의 말에 고개만 끄덕입니다. 밤 11시 화장실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옵니다. 가방 하나와 여권, 그리고 미경의 유품들. 테헤란 거리가 어둠에 쌓여 있고 제 발걸음이 떨립니다. 바자르 입구에서 레이잔을 만납니다. 정말 가는 거냐?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가 죽었다. 돌아가면 나도 죽는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깁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대사관 건물이 멀어집니다. 제 과거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 당의 깃발, 그 모든 세뇌의 상징들과 이별합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큽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공포, 그리고 한국에 대한 불신.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제 운명도 흔들립니다. 미경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녀를 위한 약속을 되냅니다. 끝까지 진실을 알리겠다. 그 결의만이 제 마음을 지탱합니다. 터키 국경, 트럭이 멈춥니다. 레이잔이 뒤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내려라. 국경 수비대가 순찰 돈다. 제 다리가 후들거리며 짐칸에서 나옵니다. 앞에 철조망이 보이고 너머로 터키 땅이 펼쳐져 있어요. 자유와 감옥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레이잔이 제 어깨를 두드립니다. 조심해라. 이란 국경수비대가 북한 외교관 수색령 받았다. 제 심장이 멎을 뻔합니다. 벌써 들통났군요. 김정은 체제의 소나기가 여기까지 뻗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새벽까지. 해 뜨면 끝이다. 레이잔이 사라지고 홀로 남습니다. 철조망 앞에서 망설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북한 탈북자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에요. 뒤돌아보니 이란 땅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테헤란 대사관, 미경의 무덤, 그리고 제 과거가 저기 있어요. 가방 속 핵 부품들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증거들이 제 생존의 열쇠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증거기도 합니다. 철조망을 뚫고 기어갑니다. 가시가 제 옷을 찢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고향을 등지는 아픔이에요. 터키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미경아, 내가 해냈어. 하지만 기쁨보다 공포가 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하고 그들이 저를 받아줄지 모릅니다. 세뇌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남조선 놈들이 날 이용만 하고 버릴 거야.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뒤에는 김정은의 칼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터키 마을에 도착합니다. 새벽 4시, 거리는 조용하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경찰차가 지나가자 골목으로 몸을 숨깁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을 거예요. 북한 외교관 도주 소식이 터키 당국에 전해졌을 겁니다. 제 얼굴 사진이 공항과 국경에 뿌려졌을 거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 목소리가 희망처럼 들려요. 저는 북한에서 온 외교관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잠깐만요. 담당자에게 연결해 드릴게요. 몇 분이 영원처럼 길어요. 드디어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사입니다. 상황을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영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위치를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내립니다.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이에요. 세뇌 교육에서는 악마처럼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이광철 씨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놓을 수 없어요. 차에 타면서 가방을 꼭 쥡니다. 핵 부품들이 제 유일한 협상 카드예요. 창밖으로 터키 풍경이 지나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의 시작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낯설어요. 평생 적국의 상징으로 배웠던 깃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상징처럼 보여요. 영사가 맞이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긴장이 풀립니다.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내가 살해당했습니다. 체제가 시신을 이용해서 핵 부품을 밀반추하려 했어요. 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가방에서 부품들을 꺼내 보여줍니다. 원심분리기 로터, 하드디스크, 우라늄 샘플. 이 모든 게 증거입니다. 영사가 급히 상부에 보고합니다. 몇 시간 후 서울에서 전담팀이 도착합니다.
국정원 간부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북한 핵시설 위치를 아십니까? 김정은의 핵계획 세부 사항은, 이란과의 협력 수준은, 저는 아는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제 협력이 진시한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들이 정보를 얻고 나면 저를 어떻게 할까? 세뇌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했으니 끝까지 가야 합니다. 미경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 새로운 인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서울 도착, 비행기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나만의 풍경.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차들이 빽빽이 달립니다. 평양의 회색 콘크리트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미경의 빈자리가 가슴을 파고들고 탈출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공항에 내리자 검은 SUV가 기다립니다. 창문을 가린 차 안에서 서울거리를 지나갑니다. 네온사인, 사람들, 자유로운 웃음소리. 세뇌교육에서 배운 타락한 남조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제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고입니다. 이게 진짜인가? 제 속삭임이 차 안을 채웁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합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평범한 주택처럼 보이지만 보안이 철저합니다. 국정원 간부가 맞이합니다. 이광철 씨, 여기서 지내세요. 가족은 아직 비밀입니다. 방에 들어서자 침대와 TV, 냉장고가 있습니다. 평양의 공동주택과 달리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이에요. 저녁에 상담사가 옵니다. 트라우마가 심할 겁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제 입이 열립니다. 미경의 총성, 관속 부품, 김정은의 호출.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체제가 사람을 도구로 써요. 아내를 죽이고 이용했어요. 상담사의 눈빛이 공감으로 물듭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미경의 사진을 봅니다. 가방에 숨겨둔 그녀의 유품, 작은 목걸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울음이 터집니다. 미경아, 내가 여기 왔어. 하지만 내가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오고 베개가 눈물로 젖습니다. 체제의 잔혹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다음날 국정원 브리핑 룸에서 증언을 시작합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이란 밀수 루트는 지도와 사진을 보며 설명합니다. 원심 분리기 기술 이전, 우라늄 농축 시설 위치, 김정은의 지시체계. 제 말 한마디가 국제사회의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간부들이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정보가 북한 제재를 강화할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날 이용만 하고 버리면 세뇌의 잔재가 속삭입니다. 과거 교육에서 배운 CIA의 음모론, 나만의 위선. 하지만 요원들의 태도가 달라요. 당신 가족을 보호하겠습니다. 새 신분을 주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요. 그 말이 제 의심을 조금씩 녹입니다. 오후에 창밖을 보니 공원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커플이 산책합니다. 평양에서 꿈꾸던 자유로운 장면입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문 밖으로 나갑니다. 공기마저 달라요. 자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다가옵니다. 저녁 뉴스에서 북한의 성명, 반역자, 이광철을 추적하겠다.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겠다. 김정은 동지의 분노가 화면에 비칩니다. 제 몸이 굳습니다. 체제의 손이 여전히 뻗어올라요. 국정원이 즉시 보안을 강화합니다. 암살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 자제하세요. 공포가 다시 제 가슴을 조입니다. 미경의 죽음처럼 언제든 칼날이 날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의 보호망이 제 뒤에 있습니다. 밤에 홀로 생각합니다. 세뇌가 서서히 풀립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조국은 북한이 아니야. 제 속삭임이 방을 채웁니다. 슬픔 속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미경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제 증언이 체제를 무너뜨릴 거예요.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자유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힘입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적한 아파트, 새 신분으로 사는 제 삶. 이름은 이제 김태준입니다. 국정원이 준 가짜 여권, 직장도 마련해줬어요. 평범한 사무직, 컴퓨터 앞에서 자료 입력. 평양의 핵브로커 생활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출근합니다. 자유의 맛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미경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녀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홀로 앉아 사진을 봅니다. 미경아, 내 덕분에 여기 있어. 눈물이 고이지만
이제는 슬픔 속에 감사함이 섞입니다. 체제의 어둠에서 벗어난 제 삶. 상담을 계속 받으며 세뇌의 잔재를 씻어내고 있어요. 김정은 동지는 신이 아니야. 그냥 독재자일 뿐.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처음으로 자유로워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제 증언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강화 논의, 이란 북한 핵 밀수 루트가 확인됐다. 뉴스에서 제 익명 증언이 인용됩니다. 원심분리기 로터 사진, 우라늄 샘플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핵 야망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평양에서는 분노의 폭발, 배신자 이광철을 처단하라. 김정은 동지의 연설이 방송되고 제 얼굴이 반역자로 내보내집니다. 체제의 손길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국정원이 경호를 강화하지만 밤에 이상한 전화가 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가족을 죽인다. 제 몸이 얼어붙습니다. 평양에 남은 친척들, 체제의 복수심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국제 보호를 약속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간부의 말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제 결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증언을 준비합니다. 어느 가을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고 잎사귀가 떨어집니다. 옆에 새로 만난 친구, 탈북자 모임에서 온 사람. 처음엔 불신했지만 이제는 가족 같아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녹입니다. 세뇌가 완전히 풀린 순간입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대신 자유의 상징들이 채워집니다. 태극기, 한강, 그리고 미경의 미소. 조국은 여기야. 제 속삭임이 바람에 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포가 남아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김정은의 위협, 체제의 잔혹함이 세상을 위협합니다. 제 증언이 그걸 막을 작은 불씨가 될 거예요. 모임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자. 그 결의가 제 영혼을 채웁니다. 미경을 위한 추모식도 열어요. 작은 모임, 꽃 한 다발. 내 희생이 빛이 돼. 제 눈물이 마지막으로 흘러내립니다. 슬픔이 치유로 변합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책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관속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국정원의 도움으로 출판 준비, 인터뷰 요청이 쏟아집니다. 왜 탈북했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인간성을 되찾기 위해 김정은 체제의 어둠을 폭로하는 제 목소리, 과거의 공포가 이제 힘으로 바뀝니다.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미경에 관해서 시작된 여정, 그녀의 죽음이 제 자유를 가져왔어요. 체제의 도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한강 물결처럼 제 삶이 흘러갑니다. 희망의 물결, 더 이상 두려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책 출간 후 서울의 출판 기념회, 관속의 비밀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에 쌓인 제 책들, 표지에 미경의 그림 같은 꽃이 새겨져 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플래시가 터집니다. 이광철 씨, 탈북 이유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 체제의 핵 야망이 세상을 위협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제 증언이 유엔 제재를 강화했고 이란 북한 협력이 국제 스캔들로 번졌어요. 평양에서는 혼란, 김정은 동지의 측근들이 숙청되고 핵 프로그램이 노출된 충격, 뉴스에서 북한 내부 불안정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제 책 한 권이 체제의 균열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복수도 옵니다. 북한 해커들이 제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위협 편지가 도착합니다. 배신자의 피를 보겠다. 국정원이 즉시 대응하지만 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미경의 죽음이 다시 떠오르고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강을 바라봅니다. 이제 제 삶은 안정됐어요. 새 직장, 친구들, 그리고 연인. 탈북자 모임에서 만난 여성, 그녀의 미소가 미경을 닮았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채웁니다. 밤에 책상을 마주 앉아 후속작을 씁니다. 자유의 불꽃이라는 제목.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체제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상담사와의 대화도 계속됩니다. 슬픔이 희망으로 변했네요. 제 대답이 자신만만합니다. 네, 미경의 희생이 제게 자유를 줬어요. 세뇌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집니다. 김정은 동지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질 독재자일 뿐. 창밖으로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새해 축제, 제 인생처럼 어둠을 뚫는 빛입니다.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됩니다. 워싱턴에서 유엔 대표들이 제 강연을 듣습니다. 북한 핵 밀수의 실상을 알립니다. 지도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원심분리기 로터의 세부 설계, 이란 거래 기록,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 정보가 평화를 가져올 겁니다. 대표의 말이 제 결의를 다집니다. 컨퍼런스 후 미국 정부가 보호를 약속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따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김정은의 위협 연설, 체제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제 증언이 그들의 약점을 찔렀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합니다. 미경에 관해서 시작된 여정. 그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 삶은 이제 변화의 도구.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필로그처럼 제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 평범한 행복. 하지만 제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매년 추모식에서 미경을 기리고 탈북자들을 돕습니다. 조국은 자유예요. 제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퍼집니다. 김정은 체제의 어둠이 길지만 제 불꽃이 타오릅니다. 희망의 불꽃, 세상이 변할 때까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